안녕하세요. 모친채TV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미용실 인테리어 그리고 미용실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미용실을 창업하시는 분들 모두 인테리어나 미용실 일을 했지 대부분 오너가 되어 본 적은 없으신 분들이세요. 제가 인테리어를 하면서 느꼈던 게 정말 많이 모르시는구나 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이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픈시킨 미용실 원장님은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저한테 잘 아시는 지인분이고, 제가 직접 머리를 손질받는 분을 오픈해 드렸는데요. 아무것도 모르셔서 제가 참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미용실 창업을 할 때는 준비하셔야 될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 그리고 공사 내용, 공사 기간, 그리고 창업은 언제, 누구에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제는 본인이 오픈을 언제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누구에게 할 것인가는 인테리어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겠죠. 자, 첫 번째 예산. 평당 얼마입니까?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그럼 저희 말씀드립니다. 평당 100에서 300만 원 사이가 들어갑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대답을 하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 인테리어라는 게 차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무엇을 넣는지, 매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썬루프를 넣는지 안 넣는지, 그리고 오디오를 얼마나 좋은 거를 넣을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자동차의 가격도 천차만별이 되듯이 인테리어도 내부에 냉난방기를 설치할 건지, 설치한다면 몇 대를 설치할 건지, 그리고 바닥재는 무엇을 선택할 건지, 천정은 오픈형으로 할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금액대가 상당히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룸이 크다고 보시고 정확한 견적을 보시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 내용은 인테리어 하시는 분과 아주 소통을 많이 해서 어떻게 내가 만들고 싶고 이 인테리어의 방향성은 어떻게 잡을 거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색감은 이런 거고 내가 원하는 내용은 이렇다라고 충분히 소통이 되는 업체를 선정하셔서 내용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사 기간은 보통 짧게는 3주, 길게는 한 달 보름 정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기간은 왜 조율을 조금씩 하셔야 되냐면 오픈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미용실을 오픈하시기 전에 인테리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엔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겠죠.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려면 세무서에 가셔야 되고요. 세무서에 가셔서 이제 본인의 사업을 등록하시고 사업자로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그렇다면 누구에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험이 많은 사람이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많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잘하는 사람한테 해야 됩니다. 너무 말이 웃기죠? 잘하는 사람 찾기가 쉽지도 않고 잘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냐고 생각하냐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일을 하면서 현장이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합니다. 그렇게 아티스트 정신을 가진 디자이너 생각을 하시는 그런 인테리어 업체들이 생각보다 왕왕 있습니다. 비용은 조금 더 들지 몰라도 마무리하고 나서 정말 만족스러운 결과를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디자인 업체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견적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봐도 모르겠어요. 봐도 모르시는 게 당연하죠. 그래야 저희 전문가들이 할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견적서를 봐도 모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내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아웃라인은 어떻게 잡고 갈 거고 견적은 어떻게 낼 거다.
그리고 견적에 대해서는 내가 이 정도는 알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고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인테리어에도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겠죠. 보게 되면 견적서는 두루뭉실한 견적서와 내용을 알 수 없게 작성된 견적서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고객님 입장에서 두루뭉실하고 뭐 잘 모르겠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인테리어를 하시는 디자이너 분과 그리고 사장님과 많이 소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내용은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보통 보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아는 척 하시는 고객님들 계세요. 저희 눈엔 다 보여요. 잘 모르시는 거, 그쵸?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아는 척을 해야 조금이라도 덜 당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잘못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소통이 되는 디자이너를 찾으셔서 소통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경청에 대해서 제가 직원들에게도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저도 현장에 나가고 고객님과 상담할 때 경청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고객님의 니즈가 뭐고 고객님의 필요가 뭔지를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컨설팅을 하고 원하시는 답을 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통도 안 되는 분하고 일을 해요. 그럼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못 알아듣고 내가 원하는 방향성도 잡지 못하는 분하고는 일을 피하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시작할 때 제가 2천만 원을 맞춰드릴게요. 혹은 4천만 원을 맞춰드릴게요. 그런 분하고 일하시면 위험합니다. 마무리할 때 되면 꼭 5천, 6천, 뭐, 기하급수적으로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거 얼마에 맞출 거냐 이렇게 접근하실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고 앞으로도 내가 사용한 재화만큼 그만큼 이상의 만족도를 낼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계약서와 견적서는 어떤 건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올바른 계약서는요, AS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리고 공사 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그리고 공사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공사 AS에 대한 보증이 들어가 있는 계약서입니다. 그리고 견적서는 정확한 세부 내역이 있고, 어떤 자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견적서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생각보다 고객님들이 이걸 확인 안 하시고 대충 막 그냥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남 스타일로 경남에서 막 이런 얘기가 야구할 때 많이 나오죠. 진짜 대충 막 그까이 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면 아주 큰 피해를 보실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미용실을 인테리어를 하면서 느꼈던 게 원장님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해요. 디자인하는 사람 입장에서 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제시가 없으면 무작정 처리해 드리기 바빠요. 그러면 원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중구난방식 공사가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원장님을 앉혀놓고, 원장님, 제가 하려고 하는 방향은 이러이러한 방향이고, 견적은 이러이러하고, 내용은 이러이러합니다. 오픈은 언제 하시고요. 세무서는 언제 가시고요. 제가 이렇게 다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디자이너, 이런 인테리어 사장이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대부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인테리어만 하기도 사실 바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미용실 오픈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 네이버에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고요.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고퀄리티의 정보도 있고 저퀄리티의 정보도 있겠죠. 그렇게 됐을 때 그 내용을 판별하시는 거는 우리 고객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